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54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4명, 해외 유입이 10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규모가 지난달 18일 51명 이후 2주 만에 최대치 기록인데요. 이게 18일 이후로 두 차례 10명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도권, 대전, 광주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증가폭을 더해가는 양상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를 보면 광주가 22명이고요. 그리고 서울이 13명, 경기도 5명, 충남 2명, 대구, 대전이 각 1명 등인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신규 확진자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647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71명이에요. 그러니까 11%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당국은 너무나 지금 따라잡기가 힘들다. 집단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검사, 격리 조치, 역학조사에 좀 협조 좀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모양새인데 미국은 신규 확진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예, 지금 뭐 보니까 52,898명이 늘었어요. 하루에? 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전날이 42,528명이 증가했었으니까 10,00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더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에 5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인데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누적 확진자가 268만 2,270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706명이 증가해서 누적으로 12만 8,028명을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에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하는 와중에도 확진자가 증가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난 5월에는 하루 10,000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주 등 이렇게 봉쇄령을 먼저 풀었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그 감염이 확산하더니 이제는 미 전역으로 번지는 모습인데 섣부른 경제 재개에다가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감염이 확산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우려가 되는 게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뭐라고 했냐면 현재 하루 4만 명 수준인데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일일 10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도 놀랍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쿄도에서 오늘 1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일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00명을 넘기는 건 지난 5월 이후 2달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줄었지만 지난 5월 25일 긴급사태 선언이 풀린 다음에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병상 확보도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 이야기 해보죠. 미래통합당이 다음 주쯤 의사일정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 예. 3차 추경 처리는 불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조영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다음 주 월요일 국회로 복귀하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그쯤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을 봐가며 정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고 나서 다시 소집될 그러니까 7월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니까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사보임을 통해서 재배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복귀하는 거 아니냐. 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야당의 기능을 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명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11대 7로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결국은 미래통합당은 하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SNS에 올렸잖아요. 빈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못하고 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이런 여러 가지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실체적으로 아마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네, 추 장관은 결단을 예고한 데 이어서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는데요. 이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법에 근거해서 추 장관이 그러니까 수사팀의 반대에도 전문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의 행보에 제동을 건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데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의 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검찰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적절한 행위고 조치고 지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 측근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보고도 받지 않고 지휘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검 부장에게 넘겼죠. 예,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자문회의를 꾸려라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장들한테 미리 얘기도 하지 않고 과장급에서 준비해서.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중앙지검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네, 특임 검사를 준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셈이죠. 사실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계속 얘기했던 거 뭐냐 독립성 보장, 측근에 대한 공정성 시비 이런 걸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 천정배 장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2005년 이후에 처음이죠. 예. 윤석열 총장이나 대검에서 입장 나왔습니까? 지금 윤 총장이 이 추 장관의 이 지휘권 발동 직후에 부장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아직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의 전격적인 수사 지휘로 사실상 전문 자문단 소집은 어려워졌다. 이게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지금 회의 준비는 멈췄다고 합니다. 원래 내일 하기로 했었는데 멈춰서 아마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전문 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에 이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무력화한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명이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 총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항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추 장관의 수사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총장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그 자체는 항명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껏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은 다 옷을 벗는 네, 그런 모양새였는데. 수용 못하겠다고만 옷을 벗는 그런 모양새였죠. 예.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검에서는 이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서 늦게까지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안에 입장이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 좀 지켜보고요. 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먼저 추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이르면 내일쯤 접수하겠다라고 했고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불법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청법을 여러 차례 위반해서 탄핵 소추 요건은 차고 넘친다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103석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탄핵을 한단 말입니까?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네. 예. 발의할 수 있는. 발의할 수 있겠지만 예. 이게 통과되지는 쉽지 않죠. 예. 네. 대통령한테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받아주리도 만무하고. 그렇습니다. 정치적 수사로 탄핵 소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온 8, 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 1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살해된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성폭행 이후 목숨을 잃었고요. 또한 경찰은 과거 이 사건 재수사를 통해서 사건 은폐, 감금,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했던 당시 검찰 직원과 경찰관 9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이게 사실 과학수사 통해서 일궈낸 성과라고는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서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수사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윤모 씨가 억울하게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검거가 돼가지고 20년을 복역했지 않습니까? 2009년 가석방이 됐는데 현재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서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예. 억울한 사람이 생겨버렸네요. 네. 지금 14건의 살인사건을 자백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 5건 정도인가요? DNA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네네. 당연히 이춘재가 한 일인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춘재 그러니까 당시에
피해자가 아니면 모르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네.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예,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나 그런 것도 오늘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춘재가 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별다른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이춘재의 내재한 욕구 불만의 표출, 그리고 어렸을 때 동생이 사고로 사망한 데 대한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경찰이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본인도 그런 것 같다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 입으로 이게 동기인 것 같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65에서 85% 일치한 것으로 나와서요. 사이코패스 성향이 뚜렷한 것으로 종합평가됐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홍콩 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 등을 할 수 있고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을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는데 네. 외국인도 처벌 대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경찰청 내에 보안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가 설치돼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 신설된 홍콩 보안법에는 홍콩 시민뿐 아니라 영주권이 없는 홍콩 거주인, 그러니까 그 외국인도 홍콩 내부를 막론하고 보안법이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경찰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피의자에 대한 도청과 감시를 행정장관의 승인만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경찰이 갖게 되는 셈이죠. 특히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이나 차량, 선박, 항공기, 전자제품 등을 수색할 수 있고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 제출도 명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우리 군사 정권 때의 그 국가보안법 이게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악용이 됐었던 적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홍콩 보안법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래서 망명을 하겠다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국제금융 중枢인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 특집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저 양승조 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올해 취임 2주년 맞이하셨습니다. 임기는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간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쉼없이 달려오면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충남의 문제인 사회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라는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선도적인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가능성을 확인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모든 성과가 220만 충남도민이 늘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진 덕분에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충남도 당연히 그 부분을 생각하실 텐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 젊은 인재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건 지방이 다 갖고 있는 고민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 거기서 예의가 아니고요.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에 정착하는 비율이 20%가 안 되죠. 어허.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보면 대부분 수도권에서 졸업자가 이제 충청남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게 가장 커다란 원인인데 예. 수도권의 집중 문제, 그래서 어떤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충청남도도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인재들이 안 나가게 하려면은 혹은 또 그 타지에서 들어오게 하려면은 좋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일단 그 지역 인재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창업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전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민선 7기 들어서 한 1,30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했고요. 어허. 외투 기업도 한 22개를 유치해서 그런 예. 일자리를 창출한 것도 현재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의 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고 그 많은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역점을 둬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수도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예.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예.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대전 등에서 갑자기 확산되면서 충남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확진자가 현재 한 171명 정도인데요. 예. 대전 방문 판매 관련 도내 확진자만 해도 한 11명 정도라 예. 우리 충남도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6월 18일에 이미 충청남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시행한 방문 판매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했는데요. 예. 이것이 어제로 해제되었습니다. 근데 다만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즉각 재시행에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우려스러운 것은 그 확진자 중에서 해외 입국자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철저하게 관리 강화를 해서 지역 감염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인 휴가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남에도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요. 뭐 또 해수욕장도 많이 있고. 예, 그 예. 나름 그 지사님도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는 33개 해수욕장이 있죠. 예. 지난 6월 6일 만리포 개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말인 7월 4일 또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대부분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서 커다란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하여튼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해수욕장 방역 지침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해수욕장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이 넓지만 해수욕장 주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그 무증상 관광객에게는 손목병들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정도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 해수욕장이 굉장히 넓은 상태니까 발열 체크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전에 자가용 이용객의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용하고요. 대중교통 이용객은 역과 터미널에서, 또 관광버스 이용객은 버스 전용 구역을 설정해서 각각 발열 체크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발열 체크라는 결과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손목밴드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한해서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숙소들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올해 초에 그 우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충남도에 이제 설치가 됐었는데 그때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 지사님이 그렇다면은 내가 그 임시생활시설 옆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서 어쨌든 나중에는 이게 우리 방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그런 결단을 한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 재난 상황을 맞이해서 충남도가 그 수용을 거부를 한다면 커다란 국가적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더구나 우한 교민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다수 이제 충남 도민들께서 반발 내지 나름대로 그 반대 견해를 취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30분 만에 수용 결정을 했고요. 예. 관련해서 이제 아산 시민들께서는 결정지가 변경됐다는 오해가 있었고 이제 불안과 공포에 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 불안과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다면 직접 집무실을 그 우한교민 옆에 옮기겠다. 또 임시 숙소를 마련해서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생활할 테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고 수용해 주십시오. 예, 그런 그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한 19박 20일 동안 거기서 임시 집무실과 숙소를 마련해서 생활했는데 예. 그게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여하간 우리 아산 시민들께서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와 아산 운동을 벌이면서 그 우한교민을 잘 받아들여줬고요. 예, 정말 그 무사히 떠날 때는 전부 다 박수치면서 떠나는 등 그걸 마련하면서 굉장한 단초를 마련했다. K 방역의 첫 단초를 깨었다는 그 자부심과 자부심이 있죠. 예. 포스트 코로나도 당연히 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 포스트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감에 따라서 우리는 방역의 일상화와 함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맞아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가동해서요. 생활방역 대책본부와 경제산업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맞아서 생활방역 대책본부에서 여러 가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경제산업 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경제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사님 혹시 충청 대망론 들어봤습니까? 뭐 그 문제는 예전부터 좀 논의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던데요. 그 양승조 지사 대권 도전설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도정에 전념해드린 게 맞고요. 예. 다만 뭐 저도 이제는 사선 국회의원의 이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도민이 선택을 받은 입장에서 그런 그 시기라든가 여건이 성숙된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정이 선국적인 수행이고 도민들이 예. 평가를 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혁신도시 지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그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7월 8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이제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충청남도를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할 것이 그 법에 따른 혁신도시 지정을 받는 겁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받고 그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그런 두 단계로 나눠지는 게 충청남도의 상황이고 반드시 혁신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또 나름대로 충청남도의 산업과 여러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 또 충남 도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충청남도와 우리 여러 공직자를 믿고 함께 해주면서 코로나19에 함께 잘 대처하자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3부, 4부 예고해드리면 3부에서는 비인간적인 가혹행위 그리고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인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여론분석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돌아왔을 때 많은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